오늘은 무게를 치지 말자. 어깨 누적됐나 봐. 철봉 때문은 아니고 푸시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거를 썼더니 너무 이렇게 했더니 어깨가, 그러면 쉬어야지. 이번 시작하는 5일은 철봉만 무게 하지 않고, 오늘은 이것이니까 사는 다리 비우고.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재본 쓸데없는 기록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뿌듯했던 최고의 기록 33분 19초. 당시 동기부여가 최고치에 올라왔기도 했지만 얼굴이고 호흡이고 뭐고 그날 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달린 거라서 대회 가서 그런 표정으로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놀러온 초등학생들이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거든. 온 운동장에 호흡 소리가 다 퍼질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달렸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증명하고 싶잖아, 잘 달리는 거. 그때 루틴이 좀 희한한 점이 있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루틴 다음에 10km를 뛰었을 때 확실히 기록이 잘 나오더라고. 호흡이 달라. 10km 전에는 장거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그때 그거 계획하고 한 게 아니고 한참 운동량을 늘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강하게 운동하다가 기록주 테스트를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호흡이 다른 거야.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지? 테이퍼링 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마라톤 대회 나갈 때는 훈련량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3주 한 달 전부터는 장거리를 완전히 줄여버리잖아. 근데 10km 달릴 때는 장거리가 조금 필요해.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의 부하가 엄청나게 강하지도 않고 짧은 인터벌이나 이런 거에 당연히 어떤 달리기에도 도움되는 거고, 근데 이제 10km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유산소 능력을 몸에서 터트려 놔야 돼. 그랬을 때 그보다 더 짧은 거에서 집중을 강하게 할 수 있더라고. 반대로 이제 풀코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거리 대회를 나갈 때는 확 줄여야 돼, 훈련량을. 긴 걸 줄이고 그 대신 짧고 강한 운동을 횟수를 늘려주는 게 좋아요. 두 개가 반대예요. 10km랑 풀코스 준비하는 게. 10km는 강한 운동을 줄여가면서 장거리를 늘려가는 게 저는 경험상 훨씬 좋았고, 풀코스는 완전 정반대였지. 그래서 풀코스에서는 최대한 장거리를 줄여서 다리의 피로를 완벽히 회복시켜놔야 돼. 최근에 이제 마라톤 온라인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다 옛날에 봤던 거고 그것도 그렇게 다 실행해봤었고, 거기서 나온 얘기 보면 훈련량을 너무 줄이지 않도록 한다. 적당한 피로감을 유지해야 대회 날에 오버페이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달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그렇게 컨트롤해줄 중재자들이 없었어. 그 당시에 마라톤 온라인의 역할은 아주 컸죠. 그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야.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는 대회 전에는 최대한 많이 쉬어서 회복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걸 대부분 컨트롤을 못하니까 몸이 튀어나가거든, 대회 때.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런 글들이 아주 좋은 글인 건 맞는 것 같아. 대부분한테 적용되는 얘기라서. 전부 오버페이스야. 가면 앞에서 다 튀어나가니까 어물쩡거리고 있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병목 현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선두 쪽에 가 있고 싶은 거죠. 들어가면 바로 그 10km 33분 19초 루틴을 한번 뽑아볼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이후 10km 지속주 같은 거 연습할 때도 일부러 조금 더 좋은 기록을 체크해보고 싶을 때는 장거리를 많이 했어. 이틀 연속 장거리를 한 다음에 이틀 쉬고 기록주 준비를 한다거나. 이럴 때 호흡이 달라, 완전히. 근데 인터벌을 하진 않아. 기록주를 하는 주에 인터벌을 하진 않았어. 그런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됐어. 10km에 오히려 독이야. 그런 강한 훈련이 이미 다 끝내놨어야 돼. 그런 인터벌을 하고 싶으면 풀코스랑 반대로 3주 전, 2주 전에는 다 끝내놨어야 돼, 인터벌을. 그리고 남은 2주 동안 장거리로 탱크를 키우는 거야. 일시적이더라도. 오히려 장거리에서 쓰는 천천히 오래 달리는 근육들은 10km에서 활용이 조금 덜 될 거니까 그거를 많이 쓰면서 유산소 키우고, 인터벌 같이 10km에서 당장 필요한 근육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는 거야. 반대로 10km에서 그 근육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시너지 효과가 완벽하게 나겠죠. 10km 대회 전에 인터벌을 한다? 그거는 같은 근육을 쓰는 거잖아. 더 피로하게 만들겠지, 근육을. 반대로 풀코스에서는 인터벌 할 때 쓰는 근육들 많이 안 쓰잖아. 짧게 인터벌 같은 걸로 풀코스에서 쓰지 않을 근육들을 활용하면서 호흡을 키워놓는 거죠. 이것도 맞지 않아? 반대로 서로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느낌? 나는 근데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빈 선수 백두대간 하루에 12시간씩 한 3일 4일 이렇게 도와줬던, 산을 뛰고 걷고 했던 이 훈련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첫날은 한번 그거 하고 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둘째 날도 역시 그래. 근데 셋째 날쯤 되면서 넷째 날쯤 되고 하니까 몸의 피로도가 점점 가시는 느낌이 들어. 좀비가 된 것 같은? 근데 호흡은 또 완벽해. 호흡이 터져요. 그 상태로 다리가 회복됐다고 생각해봐. 10km 달릴 때 이미 나는 엄청난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몸이라는 걸 머릿속에선 기억하고 있고, 그걸 버텨낸 다리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이제 나는 이 10km 이것만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면 되는 거거든. 100점 100승입니다 진짜. 근데 그 조깅 페이스가, 길게 훈련하는 그 페이스가 느려야 돼. 엄청 중요한 건 페이스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아주 편한 상태,
절대 부상이 오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의 달리기. 백두대간에서 12시간이나 걸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중요한 대회가 아니라면 한번 테스트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좀 길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신력으로 커버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10km는 돼. 열사병 걸리는 그런 날씨 아닌 이상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진짜 죽을 것 같거든. 하나만 보고 하는 거야, 하나만. 진짜 나 이거 기록 낸다, 2km 무조건 만들어낼 거다 하는 순간 언제부터 지옥이 느껴지냐면 10km 진짜 기록이 제대로 나올 때 2km부터 지옥이 느껴져. 언제 끝나지? 그 생각이 2km부터 들어요. 나 이거 증명할 거야. 안 그러면 모두가 날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진짜 초인적인 힘이 나와. 한번 봅시다. 이게 10km 33분 19초 5주까지의 제 스트라바 기록을 정리해봤어요. 이 빨간색 이게 장거리예요. 다 긴 장거리. 이건 10시간, 15시간, 12시간 백두대간 마지막 날 짧게 하고 간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좀 장거리 느낌이 있었고, 이거는 140km 자동차 로고 마크 그린다고 한번 했었고, 뭐 어떤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이때는 내가 생각이 가는 대로 운동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휴식도 굉장히 많죠. 완전한 휴식.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장거리 10km를 달리기 그 주에도 장거리를 했어. 그 대신 이 주에는 인터벌은 없죠. 총 한 달 동안 인터벌이 2번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전부 빌드업. 이게 다 빌드업이에요. 이것도 빌드업, 이것도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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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 요건 약간 인터벌성보다는 레피티션을 한번 했었고, 빌드업의 장점이 이제 부상이 잘 안 와요. 인터벌 같은 경우는 부상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10km를 달릴 때 데미지가 쌓이는 데가 뭐 정강이 뭐 이런데 부상이 쉽게 올 수 있는 게 이런 빠른 달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리기가 거의 없었어. 2번 정도밖에 없었어, 인터벌. 레피티션 요거는 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 데미지가 크지 않았어. 빌드업 역시 거의 없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3분 20초 때까지 강한 빌드업 같은 경우는 6분에서 시작해도 3분 20초 정도에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빌드업을 했었기 때문에 다리 데미지가 있지 않았어. 이런 건 이제 약한 빌드업. 강한 빌드업 같은 경우는 심박을 거의 맥스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는 맥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힘든 상태에서 마무리. 1에서 10km까지 있다면 1에서 5km, 6km까지는 다리에 크게 데미지가 가지 않는 정도의 페이스와 심박 강도 설정이라서 이런 빌드업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죠. 인터벌은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기록을 체크하기 바로 며칠 전에도 장거리를 했었으니까 트레일러닝, 그럼에도 이런 기록이 잘 나왔고, 중요했던 건 인터벌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강도 높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던 게 가장 크기도 했고, 빨리 달릴 때 부상이 오는 그런 부위의 데미지가 적죠. 장거리는 녹색으로 표시된 건 전부 트레일러닝이에요. 이땐 트레일러닝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저는 장거리로 보고 체크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지구력과 더 가까운 그런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트레일러닝이 평지에서 달리는 것보다 언덕과 내리막을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쓰는 방식이 평지랑은 또 다르다고. 결국 이 10km랑 다른 근육, 벌써 이렇게 다른 근육을 쓰는 게 엄청 많잖아요. 제가 빌드업을 엄청 좋아했어. 운동 끝나고 이제 기록을 체크했을 때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일단 안 다치고 천천히 달리더라도 빌드업을 많이 했었고, 인터벌이 좀 무서울 땐 빌드업 하면 좋지. 빌드업도 전부 초등학교 잔디 운동장이었어. 더 안 다쳤지. 한쪽으로만 돌면 다리가 아프니까 반대쪽으로도 돌고, 그래서 아주 자신이 있었지.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서 뭐 영상 찍은 것도 여기서 많이 찍었었고, 잔디밭.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때 되게 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어. 제가 이제 그런 기분을 받았으니까 간절한 분들이 있거든. 또 10km 30분대로 달리고 싶은 분들도 있고 빨리 달리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런 간절함을 제가 또 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5주 전에도 장거리가 좀 있긴 했는데 거의 산이었어. 옛날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죠. 훈련량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10km는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해서 나 오늘 미친 개다 이러고 한번 뛰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근데 막 훈련도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뛰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친다기보다 심장마비 올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기본 전제는 훈련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볼 수 있다. 다 짜내는 거지.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너무 더운 날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시원한 날에 했던 거라서 기온이 높은 날엔 조심해야 됩니다. 10km 달리기 같은 데서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이 나거든요. 풀코스보다. 이제 머리나 신체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사병 같은 거에 조심해야 돼. 그때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어. 동아마라톤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 그때 기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잘 관리하셔서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